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 아, 중독에 대하여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성중독, 성관계 중독 다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했던 걸 1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2시간 동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독의 개념이 뭔가 뭐 지난주 쭉 다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중독의 개념은 자신의 몸을 자극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행동 중독이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하면 전 세계가 합의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뭐 하루에 자유를 몇 번 하면 뭐 중독이냐, 뭐 이런 부분 명확한 기준은 없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만든 기준 속에는 뭐 하루에 4번 이상 자유를 하면 그래도 중독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도 말 그대로 본다는 거지. 그것도 어떤 뭐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존재할 수 없는 가장 큰 요인이 이 문화에 따라서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너무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느끼는 그런 인지 감수성이 다 달라요. 성인지 감수성이 또 시대에 따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의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것은 성중독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예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SM-3에서 처음 정신적 장애다라고 썼고, DSM-5에서도 나온 성 관련 범주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특별히 이제 변태 성욕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과연 변태 성욕 성중독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논의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변태 성욕자들을 성중독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적 장애, 정신성적 장애이기 때문에 이 장애가 다 중독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또 논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정신병적인 하나의 일종의 장애다라고 보면 그런 것이지만 또 성중독 또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중독은 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중독은 뇌의 문제이다. 근데 성중독은 또 좀 다를 수 있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능을 물론 내가 나중에 중독은 나중에 내가 점령당하기 때문에 그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지배를 당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본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가, 본능과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까지는 성중독이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이니까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에 관련된 것이니까 또 옛날부터 크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와서야 상당히 활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적인 것에 노출된 사람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뇌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뇌가 이제 거기에 지배를 당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성중독 진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여러분 몇 개를 해봤죠. 몇 개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너스의 요 진단 기준에 보시면 최근 12개월 동안 다음 증상 중 3개 이상에 해당되면 성중독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특정성 행동과 관련된 충동의 저항에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그 다음에 처음에 의도한 것보다 더 심한 정도와 더 많은 시간을 성적 행동에 관하여 사용한다. 성적 행동을 중지하거나 줄이거나 조절하려는 노력에 실패한다. 성행위 및 성경으로부터 회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회복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성적 행동 또는 성적 행동을 준비하는 것에 몰두한다. 직업, 학업, 가정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시간에도 종종 성적 행동에 관여한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는, 쉽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 이런 부분이죠. 사실 이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건 성중독으로 봐도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거거든요.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중독의 가장 큰 문제가, 중독뿐만 아니라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통제. 그러니까 컨트롤인데 컨트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한다. 뭐 그 다음에 처음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 행동 관하에 사용한다.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기준을 제시하기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 성적 행동을 중지하거나 줄이거나 조절하는 노력에 실패한다. 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개인적이거나 엄밀한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요 실제로 사회나 학교나 또 집에서 뭔가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독이죠. 결국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중독을 봤을 때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실제적인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6개고요. 그 다음 7번째 성적 행동으로 인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실천을 취소한다. 그래서 이제 방금 앞 시간에 앞부분에 있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지속한다. 그건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정도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성적 행동의 강도, 빈도, 횟수 또는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같은 강도, 같은 빈도, 횟수, 성적 행동 효과가 감소한다. 성적 행동으로 사회적, 직업적 활동, 여활도 포기가 제한한다. 성적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불쾌감, 불안, 안절부절보다 짜증이 나타난다. 사실 상당한 짜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3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배우자나 직업을 잃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럴 때 이제 성중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성중독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normal use,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중요한데 misuse,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나오죠. 음란물 또는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 뭐 강간을 당했다, 폭행을 당했다든지 또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서 이런 단계, 이게 사실 위험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성적인 남용입니다. abuse.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란물에 집착하거나 여러 성적 행위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buse 단계에서 그 다음에 dependency, 의존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성적 추구 심리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서 돈이나 시간이나 관계 모두를 동원해서 성적 추구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독, 어딕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중독에는 비정상적인 성적 추구 행위들을 반복하는 성중독 사이클이 발동되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여러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용 상태인가? 아니면 의존 상태인가? 아니면 중독 상태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요 5가지 중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은 다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중독자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성중독자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남자들은 항상 성관계를 준비해야 돼 있다. 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 쉽다. 포르노는 나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자아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내 각오로 인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여자들은 사실 지배당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즐길 수 있는 성관계는 딱 한 종류이다. 성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오래된 관계에서는 성관계의 질이 떨어진다. 상처는 신체적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한 단어이다.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런데 이제 성중독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선별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칸네스가 한 이 파토스라고 하는 평가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파토스가 앞글자를 따서 preoccupied, ashamed, treatment, hurt, out of control, sad. 이게 이제 앞글자를 따서 파토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몰입, 성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수치, 성적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숨깁니까? 치료,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동을 치료하고자 한 적이 있습니까? 상처, 당신의 성적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통제, 성적 욕구를 조절하지 못한다고 느끼십니까? 우울, 성적 행동을 한 이후에 우울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스스로가 성중독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평가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여러 가지 검사지를 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이버 성중독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인데,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성과 관련된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극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고 접근성도 현저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 오면 이게 이제 뇌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반응하면 우리 몸이 이제 신체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극이 결국에는 주로 어디서부터 자극이 오느냐? 결국 인터넷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릴 때부터 요즘은 다 인터넷에 노출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대부분 그런 자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대 이하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최초로 성에 대한 자극 및 정보를 접한다. 우리나라의 30대 이하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최초로 성에 대한 자극 및 정보를 접하게 된다. 최근 기술 발달과 더불어 채팅, 개인방송, 화상통화 등을 이용하거나 3D, 가상현실, AI와 신체 자극을 정렬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성중독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은 사실 이 사이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주 빠르게 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성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어릴 때 뇌가 꽤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점령당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 성중독에서 이제 사이버 음란물 보다가 해야하기를 못한 적이 있다. 사이버 음란물에 지나치게 접촉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사이버 음란물이 자꾸 눈에 어른거려 공부 집중에 어려움을 느낀다. 사이버 음란물을 보거나 찾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하다. 외우고 있는 음란 사이트, 카페, 블로그 주소 등이 있다. 사이버 음란물 중에 선호하는 장르가 있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사이버 음란물을 보는 것이 더 즐겁다. 사이버 음란물 이용을 줄여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든다. 사이버 음란물을 그만보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사이버 음란물을 보기 시작하면 스스로 멈추기 어렵다. 사이버 음란물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점점 더 새롭거나 자극적인 사이버 음란물을 찾게 된다. 이게 이제 남자 청소년용 사이버 음란물 중독 척도입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중독. 사람들과의 관계, 주로 로맨틱한 관계에 끊임없이 빠져 있기를 바라는 현상이고요.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를 하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혀 사랑에 대한 감정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 전형적인 거죠. 이게 참 문제인데요. 관계 중독. 항상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를 주는 그것도 나에게 해를 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니 나한테 해를 준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파민이나 옥시토닌, 아드레날린, 엔도르핀과 같은 흥분성 또는 마약성 신경 전달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사실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들이 관여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 스미스의 관계 중독에 대한 질문해 보면 누군가가 당신을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의 여정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노래나 영화, 소설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이 사랑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에 몰입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사랑이 필요해서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천생연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관계가 끊어진 후 새로운 사람을 찾아 연인으로 대체하지 않고 일정 기간 마음을 돌이키고 치유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관계를 통해서만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걸 또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이건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다
중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죠. 뭐 노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기사를 보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린 나쁜 남자에 끌리는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겁니다. 그거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 텐데요.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한 수업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한 것이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